한겨레가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했다. 이런 윤중천의 진술을 검찰이 덮었다고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 20일 한겨레에서 나오는 주간지가 김학의 성접대 사실을 재수사 취재해서 검찰의 대검의 검찰의 과거사의 진상조사단이 윤중천 1차 수사기록서 윤석열 이름을 확인했는데 검찰의 윤씨 진술 담긴 보고서를 법무부를 통해서 넘겼는데 김학의 수사단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종결지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왜 한겨레를 통해서 나옵니까? 그때 그러고 솔직히 말하면 검찰의 과거사의 조사단이 수사했던 장자연이니 뭐 윤지호 데리고 온 것도 요 대검의 이 과거사의 조사단 아닙니까? 그리고 김학의 한 것도 저거들이에요. 저거가 조사해놔가지고 윤석열이 이름 놓은 걸 저거가 덮어놓고 그 사실이라 하더라도요. 지금 와가지고 한겨레를 시켜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행태, 저 법조 브로커고요. 좀 재질이 좋지가 않은 사람이죠. 자, 이 사람 말 속에서 그 이름이 있었다고 이제사 뒤늦게 이 이야기를 설거머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정말 웃기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을 조만간에 또 무슨 비리가 있다고 들고 나와가지고 아마 지금 윤석열에게 직접 타격을 입히려고 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예상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지금 툭 튀어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별장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건설업자들과 어울려 별장에 가고 그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의혹을 본인이 검찰 간부에게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윤 총장은 별장이 위치한 강원도 원주도 20년 전에 가봤고 그 이후로는 원주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기 의혹에 대해 분명히 말을 했고 한겨레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1차 수사기록 2013년 당시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를 재검토하면서 여기서 윤씨는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를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고 과거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받았다라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에 넘겼으나 수사단이 기초 사실 노력도 안 하고 덮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김학의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관련 질문을 했으나 윤중천이가 알지도 못하고 조사단에 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13년 김학의 수사팀 관계자도 윤중천 관련 점검물에서 윤 총장이 언급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아마 지금 법적 대응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김어준조차도 접대는 없었고 윤중천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지금 나옵니다. 이야기가. 자기가 별도로 취재한 결과 접대는 없었다. 그런데 윤중천이 접대는 특수부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겠죠. 윤중천이가 무슨 정치수사, 고위층 뇌물수사하는 특수부가 윤중천이가 접대할 이유가 없죠. 형사부나 이런 데 접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청와대도 윤석열 임명 전에 인사 과정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며 한겨레 보도는 당시 검찰 수사단이 충분히 조사했는가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중천이가 당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김어준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겨레는 왜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을까요? 누가 한겨레로 하여금, 정부 기관지 비슷한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젊은 기자들이 한번 뒤집어졌습니다만은 오죽 지금 정권 편을 드니까 그때도 젊은 기자들이 지금 기사를 빼지 말라고 그 기사 일보 나간 이후에 기사를 빼버리니까 편집국에서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지금 한겨레가요. 그야말로 정권의 앞잡이로 이제 나서면서 결국 제가 그때 뭐라 했습니까? 이런 글을 정권이 폭로할 때는 꼭 보면 그 한경호 같은 이런 데를 시켜가지고 또 더욱 터뜨려서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에 나설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딱 이 타이밍에 저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지저분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안다라는 김어준조차 오죽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해보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을 검정을 민정수석 조국이 했는데 그 사실을 그때도 조국은 알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임명한 거는 그렇다면 그건 또 뭐라고 말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권이 지금 그야말로 코너에 몰리면서 정경심의 4차 소환 직후에 영장이 지금 청구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환장을 하고 지금 이런 사실들을 막 밖에다가 발설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공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지금 우리가 규명을 좀 해야 돼요. 청와대에서 합니까? 어디서 이 짓을 합니까? 자, 한겨레라는 언론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권력층에서 연락이 오면 그냥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까? 자, 한겨레는 이걸 갖다가 만약에 어디서 들었다면 지금 들은 것도 아닐 건데 왜 이 타이밍에 합니까? 정권의 치어리더가 또 한 명 나섰습니다. 박웅 변호사라고 조국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며 검찰을 고발한 사람이 윤석열에 대한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를 변호사가 합니까? 자, 뭐겠습니까? 윤석열이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을 갖다가 자기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의혹이 있으면 바로 폭로하지.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썩 흘리는 거는 뭡니까? 변호사가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 의혹이 있으면 공개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장모하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정대택 씨가 날 찾아왔다. 이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본 적이 있으나 피해 망상증이 있는가 생각했다. 난 사람 말을 잘 안 믿는 사실주의자다. 그러나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사건 기록을 매우 흥미로운 윤석열의 2009년부터 행적을 이렇게 따져보게 되었다. 사건을 막기로 했다. 지금도 그 기록을 보면서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윤석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거는 뭐겠어요? 이제 정경심위에 대한 영장 청구 직전에 나오고 있는 일종의 협박이라고 봐야 되지요. 조만간에 밑그림의 가설을 언론에 흘릴 것이니 그리들 알기 바란다. 내가 아마 검찰에 갔으면 저들과 같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은 있다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단서들이 나오는 사건을 잡을 때 짜릿한 전율이 올라오곤 한다. 그러면서 박훈발 윤석열 사건 언론 흘리기를 기대하라. 사람이요, 진짜 정의로워서 검찰총장하고 맞선다면 언론 흘리기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한 번에. 자, 지금 그리고 윤석열과 조국 문제는 별개로 조국 문제가 처리되고 난 이후에 이 이야기를 하세요. 할 말이 있다면요. 저는 의혹이 누구 거든 의혹이 있다면 한번 따져는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평소에 여권의 치어리더 역할을 한두 번 하지 않은 단골 고객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청문회 할 때 얼추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검찰은 이런저런 사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실이 다 검증하고 사실 무근으로 판단해놓고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 음해 기사들을 내보내는 게 유감이다. 지금 국민들은 조국 덮으려고 윤석열로 지금 물타기를 한다. 자, 윤규근이 구속되자마자 지금 정경심이 이제 영장 남았으니까 허위 사실을 총력전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 조국 수사 끝나고 난 뒤에 하려고 싶어도 해라. 그래야 공정한 거다. 자, 속셈 뻔하다. 자, 그래 다 해라. 그런데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나도 윤석열 총장의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때 문제 제기를 했고 한국당 의원들이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그건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전부 정권의 앞잡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운이라는 이 사람은 김경률 회계사가 정경심이를 지금 지적하니까 최근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이렇게 정황 증거 없는 주장이라고 공격하는데도 앞장선 사람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지금 조국이라는 희대에 지금 가족 사기단에 대해 정권과 맞서는 것을 각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권의 한마디로 기관지 같은 의용신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일에 앞장서고 정권을 비호하고 있고 조국을 비호하고 있는데 앞장서는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면서 협박, 압박 비슷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이것이요. 이 정권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사람은요, 해먹으려면 그냥 아부에서 들어가서 바로 해먹는 게 제일 깨끗하게 보이고, 그리고 옆에서 해먹기 위해 이런 일까지 하는 사람요, 정말 보기가 정말 딱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경심이 변호단에 넣어주고 내년에 공천 줍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색깔이고 칼라고 누구 편인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에 총대를 메고 공격을 합니까? 자, 그러면 박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조국의 정경심에 조국 가족의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그야말로 내 편한 대로 정의, 그리고 내 편한 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먹는 그냥 그야말로 그렇고 그런 정권의 둘러리,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